자, 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론 소화 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론 소화 설비의 이제 정의를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한론의 주된 소화 효과인 연쇄 반응 억제 효과, 즉 부촉매 효과를 목적으로 한론 소화 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를 이제 한론 소화 설비라고 하는데, 이 한론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오존층을 파괴시켜주는 이제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소화 설비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 설비의 장점 및 단점도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다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그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랑 한론 소화 설비의 그 저장 용기의 설치 장소, 설치 장소는 똑같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에서는 자, 한 가지 내용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뭐를 보시냐면은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에서 추갑식 저장 용기의 저장 압력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추갑식 저장 용기의 저장 압력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한론 소화 설비냐에 따라서 압력이 다른데, 먼저 한론 1301 보세요. 한론 1301 같은 경우에는 저장 압력이 2.5 메가파스칼 또는 4.2 메가파스칼이에요. 2.5 메가파스칼 또는 4.2 메가파스칼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론 1301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한론 1211. 자, 한론 1211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장 압력이 1.1 메가파스칼, 1.1 메가파스칼 또는 2.5 메가파스칼입니다. 잘 구분하셔가지고 이 저장 압력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항은 반드시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화 약제에 보시면 전역 방출 방식이 있고 이제 국소 방출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역 방출 방식에서 소화 약제 저장량을 구하는 식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 전역 방출 방식이에요. 방출 방식에서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구하는 식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바로 방호구역의 최적이 있어요. 방호구역의 최적. 이거는 뭐 문제에 나오겠죠. 조건으로. 방호구역의 최적에다가 뭘 곱해주냐? 바로 소요약제량을 곱해줘요. 여기서 소요 약제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최적당 소화약제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위를 다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개구부의 면적. 자, 개구부가 있다고 하면 개구부의 면적에다가 곱하기 개구부의 가산량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위를 좀 살펴보면 방호구역의 최적. 자, 최적이니까 부피죠. 그죠? 그래서 방호구역의 최적의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세제곱미터. 자, 단위예요.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소요 약제량은 최적당 소화약제량이에요. 최적당. 그래서 이거는 k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곱하면은 약분돼서 kg이 되는 거죠. 약제량이니까. 그 다음에 개구부의 면적이죠. 면적이니까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고요. 제곱미터. 그 다음에 개구부의 가산량은 단위 면적당 소화약제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kg per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곱하면 약분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kg이 되니까 바로 소화약제 저장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호구역 최적 곱하기 소약제량
플러스 개구부의 면적 곱하기 개구부의 가산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개구부의 가산량을 적용할 때가 있고 적용 안 할 때가 있어요. 자, 뭐냐?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동 폐쇄 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개구부의 가산량이 적용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가산량이 적용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자동 폐쇄 장치가 없으면 개구부의 가산량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조건에 나와요.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이 값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가 되는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래의 표를 보시면 그 소방 대상물별로 소요 약재량과 개구부의 가산량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방 대상물이냐면 차고나 주차장, 전기실, 그다음 전산실, 그리고 통신기기실, 합성 수지리를 저장하는 실에는 바로 소요 약재량이 최적당 0.32kg, 그리고 개구부의 가산량이 단위 면적당 2.4kg입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계산하려면. 그다음에 밑에 아래 보시면은 뭐 목재 가공품이 있고요. 대패바, 뭐 나무 부스러기. 자, 이런 것들은 최적당 0.52kg이고요. 그리고 개구부의 가산량은 단위 면적당 3.9kg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가지고 소방 대상물별로 소요 약재량과 그리고 개구부의 가산량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국소 방출 방식이 있죠. 국소 방출 방식에서 국소 방출 방식에서 마찬가지로 단위 최적당 소화 약재의 양이에요. 자, 단위 최적당 소화 약재의 양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공식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면 되는데, 자, 공식이에요. Q는 X-Y 곱하기 A분의 A. 자, 여기다 곱하기. 자, 뭘 곱해주냐면은 할론 130이래요. 이거 잘 보세요. 자, 할론 1301은 얼마를 곱해주냐면 1.25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할론 1211이래요. 할론 1211 또는 할론 2402. 할론 2402는 얼마를 곱해주냐면 1.1을 곱합니다. 1.1. 이 뒤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X, Y, 스몰 a, 라지 a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미하는 게 뭔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Q라는 값은 뭐예요? Q라는 값은 단위 최적당 소화 약재의 양이에요. 예, 그죠? 단위 최적당 소화 약재의 양이고요. 이 X와 Y는 어떤 수치값. 이거는 문제 주어져요. X랑 Y 값은 할론 1301인지 할론 1211인지 할론 240에 따라서 이 X, Y의 값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값은 바로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한 벽면의 면적. 벽의 면적이에요. 면적이 요 스몰 a가 되는 거고요. 자, 라지 a라는 값은 방호 공간이에요. 방호 공간의 벽 면적의 합계가 바로 요 라지 a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a는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한 그 벽의 면적이고요. 이 라지 a는 방호 공간의 벽 면적의 합계가 바로 라지 a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의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방호 공간은 뭐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둘러싸인 공간이다 라는 거 참고사항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를 보시면 이제 기동장치 나오죠. 기동장치. 자, 기동장치에서는 바로 수동식 기동장치만 보시면 돼요. 자, 뭐냐면 일단 수동식 기동장치에는 바로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소화약재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 소화약재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바로 비상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 내용들이 뭐가 있냐? 자, 전역 방출 방식은 어디냐? 방호 구역마다.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그러니까 전역 방출 방식이 국소 방출 방식보다 더 넓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마다,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내용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한다. 자, 요 내용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신 분들은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내용도.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배관 보세요. 배관. 자, 배관에서는 이제 한론 소화 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관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그리고 강관. 자,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바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 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그래서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관의 종류 뭐가 있다고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에서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째 보시면 분사 헤드 나와요. 분사 헤드. 자, 분사 헤드에서도 자, 기억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분사 헤드. 자, 뭐를 기억하시냐면 여기 뭐가 나왔어요? 전역 방출 방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 그리고 호스릴 방식 3가지 나와 있는데, 먼저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자,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냐면 바로 방사 시간이에요. 방사 시간. 자, 몇 초냐? 바로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뭐라고? 10초 이내. 10초 이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10초 이내예요. 전역 방출 방식인 경우에. 그 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 보세요. 국소 방출 방식. 자, 국소 방출 방식에서는 그 압력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보실게요. 한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 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이거 기억하세요. 무상. 자, 한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 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뭐라고요?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이에요. 자, 보세요. 자,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인데 이것도 소화약제에 따라서 압력이 다 달라요. 자, 먼저 한론 2402 볼게요. 한론. 자, 한론 2402. 한론 2402는 바로 0.1 이상입니다. 0.1 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방사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한론 1211. 한론 1211은 바로 방사 압력이 0.2 메가파스칼이고요. 0.2 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한론 1301. 한론 1301이에요. 이상이죠. 자, 한론 1301은 0.9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0.9 메가파스칼 이상. 자, 이 세 가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한론 1242, 한론 1211, 한론 1302에 따른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이 이렇게 돼요. 0.1 메가파스칼 이상, 0.2 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0.9 메가파스칼 이상. 이 수치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들. 예? 수치들. 자,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방사 시간은 몇 초 이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사 시간이 바로 10초 이내입니다. 10초 이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역 방출 방식이나 국소 방출 방식이나 똑같아요. 방사 시간이 몇 초라고요? 둘 다 10초 이내입니다. 10초 이내. 네, 똑같아요. 10초 이내. 자, 여기까지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나머지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설명 안 드린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설명 안 드린 부분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예상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자, 1번. 한론 소화 설비 전역 방출 방식의 분사 헤드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분사 헤드의 압력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1번. 한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 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모되는 것으로 할 것. 그죠? 할론 240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안개 형태로 지금 뿌리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무상으로 분모되는 것으로 할 것.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할론 1211의 방사 압력은 0.2 MPa 이상으로 할 것. 자, 보세요. 할론 1211은 얼마라고요? 0.2 MPa 이상이래요. 그죠? 맞죠? 3번. 할론 1301의 방사 압력은 0.3 MPa 이상으로 할 것. 틀렸네요. 그죠? 할론 1301은 0.9 MPa 이상입니다. 그죠? 틀렸고요. 4번. 할론 2402의 방사 압력은 0.1 MPa 이상으로 할 것. 그죠? 할론 2402는 0.1 MPa 이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소화약제냐에 따라서 방사 압력이 다르니까 꼭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다음 문제 2번. 국소 방출 방식의 할론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자 알아볼게요. 자, 보세요.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할론 2402는 얼마라고요? 0.1 MPa 이상.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 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분모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몇 초 이내에, 그죠? 10초 이내에,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맞네요. 1번. 자, 다음 문제 3번. 할론 소화 설비의 추갑식 저장 용기에는 질소가스를 가압하여 충전한다. 2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저장 용기 내에 질소가스 추갑의 기준은, 자, 이거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소화 약제냐에 따라 달라요. 자,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할론 1211이고요. 그 다음에는 할론 1301입니다. 할론 1301.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할론 111 같은 경우에는 뭐냐? 111 같은 경우에는 바로 1.1 MPa. 이거는 1.1 MPa 또는 2.5 MPa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할론 1301은 2.5 MPa 또는 4.2 MPa이죠.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1번에 할론 1211은 2.2 MPa 또는 5 MPa이다. 틀렸죠? 할론 111은 1.1 MPa 또는 2.5 MPa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할론 1301은 2.5 MPa 또는 4.2 MPa. 그죠? 할론 1301은 2.5 MPa 또는 4.2 MPa입니다. 답은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할론 1211은 0.7 MPa 이상 1.4 MPa 이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예요. 왜냐면 0.7과 1.4라는 값은, 자, 이거 압력이 아니라 바로 충전비예요, 충전비. 그래서 할론 1211은 충전비가 0.7 이상 1.4 이하고요.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할론 1301은 0.9 MPa 이상 1.6 MPa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0.9하고 1.6이라는 거는 바로 압력. 자, 압력이 아니라 바로 충전비입니다. 충전비. 그래서 할론 1301의 충전비는 0.9 이상 1.6 이하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만 옳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4번. 부촉매 효과로 연쇄 반응 억제가 뛰어나서 소화력이 우수하지만 CFC 계열의 오존층 파괴 물질로 현재 사용에 제한을 하는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설비는 지금 뭐예요? 할론 소화설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에 할론 소화설비가 되는 겁니다. 할론 소화설비. 다음 문제 5번.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할론 1301 소화설비를 하려고 한다. 적합한 배관은, 자, 여기서 할론 소화설비의 이제 배관을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바로 KSD-3562. KSD-3562가 뭐냐면 바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입니다.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에서 이음매 없는 스케줄 얼마? 40 이상인 것이다. 그래서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배관의 두께예요. 예, 스케줄이 4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네요. 1번. 다음 문제 6번. 특수 가연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
사용하는 다음에 한론 소화 약제 산출식에서 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거는 국소 방출 방식에서 자, 소화 약제의 양을 구하는 공식에서 자,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공식이 뭐였어요? 국소 방출 방식에서 자, 소화 약제의 량, 단위 최적당 소화 약제의 량은 x y 곱하기 a분의 a 곱하기 자, 이거 있었죠? 얼마? 어떨 때는 1.25를 곱하고 어떤 경우에는 1.1을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1.25를 곱한다. 1.25를 곱할 때는 뭐였어요? 한론 1301일 때는 1.25를 곱하고요. 그리고 한론 1211과 2402일 때는 얼마를 곱한다? 1.1을 곱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실기 시험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필기에서는 물러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값은 실기 시험 공부하실 때 그때 암기하셔도 됩니다. 요 내용은. 그때 여기 Q랑 X, Y, 스몰 a, 라지 a가 의미하는 게 자, 무엇인지를 지금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자, Q. 자, Q의 값 뭐예요? Q. Q의 값은 단위 최적당 한론 소화 약제량입니다. 뭐예요, 단위는? kg/s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에요. kg/s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단위는. 그 다음에 요 x랑 y의 값은 뭐라고요? x랑 y의 값은 한론 소화 약제별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 수치들은 문제에 주어지니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스몰 a라는 값은 뭐라고요? 스몰 a는 방호 대상물이에요. 더 작잖아요. 방호 대상물이에요.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한 벽 면적입니다. 벽 면적.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한 벽의 면적이고요. 이 라지 A는 방호 구역. 자, 방호 구역의 벽 면적의 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스몰 A죠. 라지 A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넓어요? 방호 구역이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지 A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몰 A는 좁은 거, 방호 대상물. 그리고 라지 A는 더 크니까 방호 구역.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자,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A. 자, 이 라지 A가 뭘 의미한다고요? 라지 A가 의미하는 게 방호 구역의 벽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방호 공간의 벽 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해서 3번이 옳게 설명한 거네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7번. 방호 최적 550세제곱미터인 전기실에 한론 1301 설비를 할 때 필요한 소화 약제의 양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가로 2m, 세로 0.8m인 유리창 2개 소와 가로 1m, 세로 2m의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자, 보세요. 자, 이건 뭐냐? 전역 방출 방식일 때 소화 약제의 양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 식을 써볼게요. 자, 소화 약제의 양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방호 구역의 최적에다가 곱하기 자, 소요 약제량 플러스 개구부의 면적 곱하기 바로 개구부 가산량이죠. 개구부 가산량.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내용이 뭐냐? 자, 뭘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소요 약제량과 그리고 개구부의 가산량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가끔가다 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문제 제시가 안 돼요. 뭐라는 얘기예요? 암기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뭐라고 했냐? 먼저 자, 방호 구역의 최적이 얼마래요? 바로 550세제곱미터래요. 자, 방호 구역의 최적이 얼마라고요? 550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냐? 바로 전기실. 전기실. 지금 어디냐면 바로 전기실이에요. 전기실. 그러면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소요 약제량과 개구부의 가산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요 약제량이 얼마냐?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0.32 kg/세제곱미터입니다. 소요 약제량이 전기실인 경우에요. 그리고 개구부의 가산량은 바로 2.4입니다. 2.4. 이거는 2.4 kg/제곱미터가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개구부의 면적인데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동 폐쇄 장치가 있으면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가 없으면
계구부의 가산량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 뭐라고 했냐면 가로가 2m, 세로가 0.8m인 유리창 몇 개 있다고요? 2개소가 있대요. 자, 유리창, 즉 계구부. 자, 계구부인데 자, 가로가 2m고요. 가로가 2m고요. 세로가 0.8m인데 이런 몇 개 있다고요? 이런 거 2개 있대요. 2개. 예? 2개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방화문. 자, 방화문이 1개 있는데 가로가 1m고요. 세로가 2m래요. 자, 그런데 이 방화문에는 자동 폐쇄장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뭐다? 이건 적용할 수가 없다. 그죠? 왜? 자동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계구부의 면적은 이것만 따지면 돼요. 이것만. 그렇겠죠? 예? 자동 폐쇄장치가 있으면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방호 구역의 최적 550 곱하기 소요 약재량이에요. 최적당 0.32kg 플러스 바로 할게요. 구분하기 플러스. 그 다음에 자, 계구부의 면적이에요. 면적.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면적 2 곱하기 0.8 몇 개 있다고요? 이런 게 2개 있대요. 2개 곱하기 2개 이렇게 여기에다가 얼마? 계구부 가산량 2.4 kg/제곱미터를 곱해줍니다. 2.4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해 주시면 소요 약재량은 얼마냐면 183.68 나오네요. 예, 183.68kg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식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소방 대상물에 따른 소요 약재량과 계구부의 가산량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가 있다 없다의 차이에 의해서 계구부의 가산량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8번. 자, 전역 방출 방식의 한론 소화 설비에 분사 헤드를 설치할 때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재를 방사하기 위한 시간은 몇 초 이내인가? 자, 한론 소화 설비에서 자, 분사 헤드의 그 방사 시간 있죠? 이거는 전역 방출 방식이나 국소 방출 방식이나 방사 시간은 또 뭐라고 했어요? 똑같다라고 했어요? 바로 몇 초 이내?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10초 이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한론 소화 설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